사랑해라. 시간이 없다. 사랑을 자꾸 벽에다 걸어두지만 말고 만지고 입고 그리고 얼굴에 문대라.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내릴 곳을 몰라 종점까지 가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 보상이 없으며 오히려 핑계를 준비하는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랑해라. 정각에 도착한 그 사랑에 늦으면 안 된다.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기차다. 함께 타지 않으면 같은 풍경을 나란히 볼 수 없는 것. 나란히 표를 끊지 않으면 따로 앉을 수밖에 없는 것. 서로 마음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같은 역에 내릴 수도 없는 것. 그 후로 영원히 영영 어긋나고 마는 것.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우주를 바라보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이다. 그러다 어쩌면 세상을 껴안다가 문득 그를 껴안고 당신 자신을 껴안는 착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 기분에 울컥해지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사랑은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당신에게 많은 걸 쏟아놓을 것이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 세상을 원하는 색으로 물들이는 기적을 당신은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동전을 듬뿍 넣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해도 당신 사랑이다. 너무 아끼는 책을 보며 넘기다가 그만 책장이 찢어져 난감한 상황이 찾아와도 그건 당신의 사랑이다. 누군가 발로 찬 축구공에 맑은 하늘이 쨍 하고 깨져버린다 해도, 새로 산 옷에서 상표를 떼어내다가 옷 한 귀퉁이가 찢어져 버린다 해도, 그럴 리 없겠지만 사랑으로 인해 다 휩쓸려 있는다 해도 그것은 당신 사랑이다. 내 것이라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데 다 걸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무엇 때문에 난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당신이 사랑을 누구나 언제나 하는 흔한 것 가운데 하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왜 나는 잘하는 것 하나 없으면서 사랑조차도 못하는가 하고 자신을 못마땅해 하지 말라. 그건 당신이 사랑을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흔한 것도 의무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다.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뤄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사랑하고 있을 때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며 아름다운 사람이다. 혹시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소설 유형지 해설을 읽어보셨는지요? 기계 이야기입니다. 죄수들이 끌려가는 어느 유형지에서 한 장교가 죄수를 단지하는 기계를 관리합니다. 죄수를 기계에 눕히면 기계에 달린 바늘이 죄수의 몸에 그가 저지른 죄목을 새겨넣는 식이죠. 죄수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다 결국 구덩이에 버려집니다. 죄수에게는 그 자체가 재판이자 형벌이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임 사령관의 부탁을 받은 연구자가 기계를 살피러 옵니다. 전임 사령관과 함께 그 기계를 도안하고 관리해온 장교는 치욕을 느끼죠. 합리적이기 이를 데 없다고 믿었던 자신의 기계가 비인간적인 도구로 치부되는 순간이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는 연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계 위에 눕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자신의 몸에 새길 문장을 미리 보여주는데 그 문장은 바로 공정하라 입니다. 이 짧은 소설에서 아마도 가장 역설적인 부분일 텐데 여기서 기계는 놀랍게도 장교의 몸에 공정하라 라는 문장을 새겨넣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기계는 실제 비인간적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기계가 이루는 세계에는 나머지가 없기 때문이겠죠. 조립을 끝낸 뒤에 볼트나 너트가 남는다면 또는 부품은 남지 않더라도 빈자리가 남는다면 기계로서 작동할 수 없을 겁니다. 나머지를 갖지 않고 빈자리도 없는 기계는 이처럼 자기 완결적이라 치욕을 알지 못하죠. 치욕이란 스스로를 나머지나 빈자리로 여기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정작 죄수에게 치욕을 심어주는 기계는 그저 합의된 대로 실행할 뿐 치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장교가 연구자에게 그 치욕을 아십니까? 라고 물을 때조차 기계는 말이 없죠. 장교가 말한 치욕이란 자신이 기계와 함께 누렸던 과거의 영광이 이젠 거꾸로 치욕이 되었다는 것, 즉 스스로가 나머지가 되고 빈자리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공정하라 라는 문장은 제목일까요? 아니면 자기 주장일까요? 자기 주장이라면 장교의 것인가요? 아니면 기계의 것인가요? 합의된 대로라면 기계는 그 순간 작동을 멈춰야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합의된 대로라면, 그리고 장교 스스로 연구자에게 들고 강조해온 대로 기계 장치에 한치의 결함도 없으며 신임 사령관과 그 무리들이 비인간적이라는 구실로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면 기계는 장교를 뱉어내야만 합니다. 장교가 기계를 이용해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려 했다 해도 기계는 그런 식의 사용을 거부해야 마땅하죠. 합의를 거스르는 것이니까요. 기적 같은 하루 24시간.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은 공간에 대해 설명하곤 했지만 아직까지도 시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은 만물의 근원적인 구성재료이자 불가사의한 존재이다. 시간이 존재하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시간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고 만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이자 잘 살필수록 진정 놀라운 사건이다. 아침에 일어난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마술처럼 당신의 지갑은 24시간이라는 우주의 천연화폐로 채워져 있다. 고스란히 당신의 소유다. 시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아주 기이한 재화일 뿐 아니라 그 주어지는 방식 또한 기이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아무도 당신의 시간을 빼앗을 수도 훔칠 수도 없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이 받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없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시간이다. 시간만 놓고 따져본다면 부유한 상류 계급도 지식 계급도 없다. 천재라고 해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더 받는 법은 없다. 시간을 낭비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도 않는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재화를 마음껏 낭비한다고 해서 공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숨은 존재가 이놈은 악당은 아닐지라도 아주 어리석은 놈이다. 시간을 사용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 공급을 중단하도록 해. 라고 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시간은 국가가 발행하는 국공채보다도 더 믿을만하다. 일요일이라 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 더구나 미리 당겨 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어다 쓸 수도 없다. 당신이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 지금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다. 내일을 소비할 수는 없다. 내일은 내일대로 두둑히 마련되어 있다. 미래의 시간을 앞당겨 소비할 수는 없다. 미래는 당신을 위해 소중하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살림을 살피는데 게으르지 마라. 조선시대의 살림을 지키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나무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목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소나무였기 때문이고, 또 우리나라에는 좋은 목재가 흔하지 않아 집을 지을 때나 공공 건물을 지을 때면 늘 소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다다는 봉산에서 키우는 소나무는 지켜야 할 엄중한 금령이 있으니 농민간이라면 이를 마땅히 조심해야 하며, 폐단이 있다면 세밀하게 살펴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봉산이라 함은 나라에서 관리한 별도의 산으로 일반 백성이 수목을 채취하는 것이 금지된 산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그는 어느 날 백년사 서쪽 선름봉이라는 곳에서 소나무를 뽑는 중에게서 송정의 파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순발송행이라는 시를 지어 백성들의 괴로움을 표현했다.
이 시에서 다사는 바람에 꺾인 소나무를 가져다 절에 왔는데 이 소나무를 가져온 중들을 때리며 책임을 물어 1만냥을 빼앗아간 아전의 행위와 외적을 방비하기 위한 거대한 배를 만들기 위해 소나무를 베어간 뒤 배는 만들지 않고 방치했다는 한 지방관의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나무와 더불어 정약용은 지방에서 나는 보물을 함부로 채굴하여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보물이 나는 곳에는 항상 그 지방 백성들의 뼈를 깎는 노동이 들어가 있음을 관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의도로 한 조언이었다. 이른바 지방에서 나는 보물이란 경주에서 나는 수정이나 성천에서 나는 황옥, 면천에서 나오는 옥, 장기에서 나는 내록, 남포에서 나는 벼룩돌, 흑산에서 나는 서궁황 등을 일으켰는다. 이러한 보물이 나는 곳에는 모두 백성들의 노력이 있으므로 각 지방을 관리하는 목민관이나 이곳을 지나가는 수령들은 보물을 요구하지 말 것이고 요구하는 자가 있더라도 함부로 채굴하지 말 것이며 돌아가는 길에 한 조각이라도 몰래 짐 속에 넣어가는 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야 청렴하고 하늘에 우러러 떳떳한 관리라 할 것이다. 토산 보물 무번 채굴 2위 민병.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보물이 이렇다 저렇다 하며 마구잡이로 캐내고 만다면 백성들에게 병폐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일을 없도록 해야 한다. 살림. 책 제목은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목민심서. 지은이 미니 내 공방.